자,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강선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한 6시간째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을 건넸다는 김경전 시의원은 먼저 심사가 끝나서 지금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출석 장면부터 만나보시죠. 1억 원은 공천의 대가가 맞습니까?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하게 만든 것 같습니까? 쪼개기 의원도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을까요?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 받으신 거 맞습니까? 전세자금 1억 원 전세자금으로 쓰신 거 맞습니까? 구속 실효성 없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시렵니까? 자, 강선우 의원 이 검은색 옷차림에 웃음기 없는 얼굴로 등장을 했고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그 외에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한 채로 들어갔고 지금 이제 6시간째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재령 변호사님, 강 의원이 시상 발언을 할 때요, 본회의장에서 결연, 담담, 당당 이렇게 원고 끝에 직접 썼던 것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 봤을 때는 뭐 결연, 당당 정도는 빠지고 담담 정도 이렇게 좀 저는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모습? 저거 보고서 스스로가 뭐 패션 정치였던 걸 고백합니다 이랬는데 여전히 패션 정치 하시는구나. 저거 누군가에게 디렉팅 받을 때나 저렇게 써놓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여전히 신경 쓰이시는구나. 그래서 컨셉 잡고 나오셨을 때나 저렇게 할 법한 내용들을 적어놓고서 그 컨셉대로 하셨는데 그 신상 발언이라는 것도 사실 앞뒤가 연결도 안 됩니다. 굉장히 모순되고 제발 부결시켜 주세요라고 깔다가 맨 마지막에 뭐 숨지 않겠다 이렇게 한자를 깔아놓고 이게 아마 발부되고 나면 나중에 지나면 나는 내가 체포동의안 통과를 내가 호소했던 거다 아마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정성이 더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거는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도 체포되기 싫겠죠. 구속 너무 무섭겠죠. 그런데 아이까지 핑계대면서 신상 발언 그렇게 하시고 그럴 거였으면 아이 생각해서 잘못을 하질 말으셨어야죠. 정말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뭐 3억 얼마를 반환했다 이럴 때 저는 좀 어이가 없고 참담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여지를 줬던 것 자체가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거를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저는 1억 이외에 자기가 그 1억이라는 돈이 정치 생명 걸 정도의 그 정도 돈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더 있겠거니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3억 이상의 돈이 왔었다. 내가 반환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 사건만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여죄가 더 드러날 사건이다. 강선우 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했던 모든 그 자리마다 어떤 비리가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연, 담담, 당당 뭐 이렇게 해가면서 끝까지 패션 정치했던 것이 굉장히 끝까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전 시의원의 영장 심사는 2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강선우 의원의 구속 심사는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도를 보면 김경전 시의원은 판사에게 이렇게 말한 모양입니다. 이미 혐의를 다 인정하는 자수서를 냈다.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은 아마도 신상 발언 당시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어서 다소 길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김경전 시의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습니다.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김병 전 의원은 보니까 혐의를 다 인정했고 자수서 다 냈으니까 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주나 증거인멸 이 부분만 봐서 한 2시간 반 짧게 끝난 모양이고 강선우 의원이 길어지는 건 이런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도 영장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압수수색 당시에 보니까 모든 공간이 지나칠 정도로 청소가 돼 있는데 이거 다 증거인멸 한 거 아닌가? 이게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이 다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 좀 청소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할 수밖에 없다. 모든 혐의, 증거인멸, 도주려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어가지고 좀 길어지나 본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결과는? 뭐 자백을 하는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심리할 게 없지만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조금 더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그렇군요. 것이고 다만 지금 이제 구두로 영장실질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본인의 이제 부인하는 조목조목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사실 뭐 이미 증거가 없어져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증거를 일멸할 것이라는 우려를 같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혐의를 부인하면 그런 사람은 다른 주요 참고인들과 말을 맞추고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도주 우려의 경우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진짜 도주를 할 것이냐를 많이 본다기보다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구속 선고가 되었을 때 실형이 선고되어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위주로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형식적인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 강선우 전 의원 측이 이렇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현재 태도라든지 사안의 중대성 또는 이제 실형 선고 가능성 등을 따져서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아마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그렇죠. 정도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